취향 없는 서점에서 이번에 소개할 책은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1, 2권으로 나뉘어 출간된 책인데 둘 다 4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소설입니다. 파친코는 애플TV의 드라마로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소설 파친코도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현재 서점에서는 파친코를 구매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읽은 이 책이 출판된 문학사상에서 파친코의 판권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학사상에서 출판된 책은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파친코가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부터 미리 파친코를 사뒀는데요. 먼저 사둔 책들을 읽느라 이제야 다 읽었는데 미리 책을 사둔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못 구한다고 하면 또 엄청 읽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소설 파친코는 현재 중고책이 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도서관에서는 웨이팅이 너무 길다고 하네요. 다행히 파친코는 새로 계약을 맺은 출판사에서 8월 정도에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새로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번역이 달라지면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르게 번역된 파친코도 출간이 되면 읽어보고 싶네요. 새 책은 2권으로 나누지 말고 1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친코의 내용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면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작은 섬 영도에서부터 시작된 선자 가족의 역사는 이후 일본 오사카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아직 드라마 파친코는 보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소설 파친코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선자는 16의 나이로 아이를 가진 채 영도를 떠나 오사카 땅을 밟게 되는데요. 파친코는 그 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자 가족이 겪게 되는 탄생과 죽음, 그들의 좋은 날과 험난함을 그려내며 나아갑니다. 저는 한 가족의 50년 넘는 역사에 관한 책인데 분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 세월을 다루는 책인데 캐릭터와 스토리에 충분히 몰입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이 무척 심플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입니다. 영어로 쓰인 글이라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겠지만 또 번역된 영문 소설이 모두 파친코처럼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이민진의 글 쓰는 방식이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친코는 선자의 아버지 훈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선량한 부모 밑에서 역시 선량한 남자로 성장하고 오직 배고픈 입을 더는 게 목적이었던 가난한 집의 딸 양진을 아내로 맞는 것으로 선자 가족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얻은 딸 선자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훈이는 결핵으로 너무 일찍 선자의 곁을 떠나고 선자는 엄마 양진과 작은 하숙집을 부지런히 운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16 선자에게 드디어 사랑이 찾아오죠. 엄마 나이의 남자 고한수에게 대책 없이 빠져버린 선자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한수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수는 선자의 임신을 기뻐하지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아내와 세 딸이 있는 남자이며 선자는 한수의 현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죠. 한수는 선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큰 집을 사주고 선자와 아이를 잘 보살펴 주겠다고 들뜬 기분으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선자는 고민 없이 한수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죠.
선자가 한수를 애타게 사랑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훈이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외모의 선자를 훈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했고, 선자는 평생 영도를 떠나본 적 없는 순진한 소녀였지만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선자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엄마 양진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선자와 양진만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실이 하숙집에 머물고 있던 백이삭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뱃사람들의 하숙집이었던 양진의 하숙집에 형의 추천으로 찾아오게 된 목사 이삭은 잠깐 머물다가 오사카로 떠나려던 계획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몸에 결핵이 찾아오는 바람에 양진의 보살핌을 받던 중이었죠. 우연히 선자와 양진의 대화를 듣게 된 이삭은 선자와 결혼하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선자는 이삭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결혼 후 이삭의 형 부부가 사는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선자는 목사 백이삭의 아내로서, 곧 태어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일본에 사는 조선인인 자이니치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는데요. 선자는 유부남의 아이를 낳고 선자와 아이가 그 남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아이에게 결코 제대로 된 아버지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삭과 결혼했습니다. 한수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오사카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선자는 아이를 보듬어준 이삭에게 평생 헌신하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죠. 파친코는 선자와 선자 가족의 인생에 펼쳐지는 주요 사건들을 뛰어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선자는 한수의 아이인 노아를 낳고 또 몇 년 후 이삭의 아이인 모자수도 낳아서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데요. 오사카에서 조선인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만 그럼에도 선자의 가족들은 묵묵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에게 한결같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16의 선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나이 들어가고 가족에게 닥친 불행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선자가 막을 수 없었던 불행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불행도 있었죠. 소설은 선자의 아들들과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는 세월을 차분히 따라갑니다. 선자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살게 된 인물이라고 해서 파친코를 자이니치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라 본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파친코는 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인물들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변화된 시간을 느끼게 되지만 그 험난한 시간 사이에서도 굳게 발을 디디고 있는 선자의 존재가 몹시 두드러져서 파친코는 결국 선자의 인생에 관한 소설이구나 싶거든요. 선자는 조용하고 소박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강인한 의지를 발휘하는 때는 오직 가족을 위한 순간뿐이죠. 무심한 세월과 가족의 인생 모두 선자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선자는 그 소박한 심성대로 자신이 어찌하지 못했던 시간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파친코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루어내는 대단한 업적이나 사건을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선자의 가족들은 그저 나와 가족을 위해 최선이 될 거라고 믿는 선택을 해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파친코는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극한 감정을 끄집어내는 소설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요. 곱씹어 보면 대체 어떻게 살아낸 세월이었을까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도 선자와 가족들의 한 발 한 발이 너무 담담하게 느껴져서 슬픔보다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의 뭉클함이 더 진하게 몰려옵니다. 파친코를 읽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파친코가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소설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으려고요. 저는 작가 이민진이 선자 가족의 역사를 쓴다는 마음으로 파친코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든 역사가 쓰이는 이유는 기억을 목적으로 하고요. 선자와 선자의 가족들은 실제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힘없는 고국을 떠나 외국에 자리 잡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한 사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사연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사연들이 만들어지게 만든 내 나라의 초라함을 기억할 수도 있죠. 그보다 저는 그 모든 걸 극복해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지켜냈죠. 조국의 독립이나 번영을 위한 대의를 따르는 삶을 살진 않았어도 그들이 앞서서 낸 길이 너무 단단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파친코를 사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파친코를 소개하기에 시기가 괜찮을까 싶긴 했는데 8월에 새로운 번역판이 나오면 또 읽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미리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파친코 책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빨리 나오는 것보다 제대로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지금까지 소설 파친코와 함께 했던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